네, 안녕하세요. 헨리입니다. 네, 오늘도 마켓이 조정이 있었어요. 이번에 FOMC 회의를 앞두고, 이제 또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대형주들은 또 좋게 방어하고 있고, 중소형주는 더 빠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시는 기술주, 네, 중소형주를, 타겟을 삼아서 주식이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이 들고 있는 소파이 그리고 파이낸셜 컨슈머 론 쪽을 보시면은 이 핀테크 섹터 자체가 조정이 너무 제일 먼저 시작됐어요. 거의 이 고점을 찍고 11월 5일부터 조정이 시작됐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인지 오늘은 사실 뭐 파이낸셜 테크 쪽도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섹터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이 정도 빠지면은 고점 대비 이 정도 빠지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형성을 하면서 이제 다른 섹터로 전환을 하면서 다른 섹터가 또 다시 조정을 받고 오늘로 예를 들자면 좀 반도체 중소형 주주들이 그동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올랐다가 이제 다음으로 이 파이낸셜 테크 섹터 다음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섹터가 이제 순환적으로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파이낸셜 테크가 무조건 안 좋아서 이것만 계속 빠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첫 번째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덜 빠지면서 바닥을 형성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베이스를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조정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기술적으로 제가 처음에 이 채널 시작했을 때 좀 이 이미지를 좀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주식에는 크게 이제 네 가지의 스테이지가 있어요. 이건 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크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단기적으로 나의 주식의 현황을 보고 싶으신 분이나 아니면 지금 주식이 기술적으로 어디에 와 있는가에 대해서 좀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스테이지 1은 주식을 싸게 담는 이 바닥권일 수가 있어요. 이 스테이지 1은 주식 이 가격 흐름에 있어서 바닥권의 시작이 돼요. 그래서 스테이지 1 구간에서는 기관 투자자나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을 모으는 구간이 되고 스테이지 2 구간은 이제 개미 투자와 기관 투자자들 다 이미 들어와서 이제 주식이 수요가 더 늘면서 공급보다 수요가 더 늘면서 크게 상승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되고 이 올라가는 상승 과정에서 개미 투자자들이 더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고점을 찍고 고점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 이제 이 스테이지 3 구간에서는 고점에서 횡보하기 시작합니다. 횡보하기 시작하고 여기서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물량을 다시 이제 던지면서 스테이지 4 구간 이제 배급 디스트리뷰션 구간이 시작이 돼요. 근데 모든 주식 차트에는 이 패턴이 다 존재하는데 여기서 뭐 스테이지 4가 나쁘냐, 하락하니까 나쁘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물론 모든 투자자들이 특히 모멘텀 투자자들은 스테이지 2 구간에서 최대한 머무고 싶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스테이지 2 구간 이렇게 브레이크아웃을 하는 지점에서 나는 한 스테이지 3 구간 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겠다 뭐 이런 형태의 모멘텀 투자를 하시면은 사실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모멘텀 투자를 한다면 저는 단기적인 투자를 하고 제가 만약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주식 같이 막 소파이 같은 주식은 사실 이거를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제가 이 주식이 어느 정도 어디까지 와 있나에 대해서는 좀 이걸 보면서 저는 이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이 어디쯤 와 있는지는 대충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파이를 다시 보자면 소파이 같은 형태가 좀 되게 특이한 형태예요. 이렇게 크게 산을 3번 정도 그렸는데 보시면은 지금 빨간 줄 그은 데가 단기적으로 봤을 땐 스테이지 4 구간, 디스트리뷰션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디스트리뷰션 구간은 정확히 말해서 뭐 다른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는 시기예요. 기존 투자자들이 이 가격대에 부담을 느끼고 새로운 투자자들이 다시 이 가격대에 이렇게 이 고점의 가격에 부담을 느낀 셀러들이 계속 팔면서 새로운 바이어가 나타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소파이를 예를 들자면은 이제 크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의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항상 24불 근처가 이제 허용할 수 없는 금액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셀러나 바이어 모두 이쯤 되면은 나는 이 주식을 더 이상 들고 있을 수 없어 라고 해서 이렇게 주식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는 락업 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퍼링 뉴스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어, 최근에도 뭐 락업 뉴스가 있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때는 전체 마켓, 파이낸셜 테크 마켓이 조정받는 시기가 딱 이때 겹치면서 이 부분 때가 이제 큰 조정이 온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4불 때가 이제 뱅크 차로 없이는 허용할 수 없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고, 그냥 단순히 기초적으로 이제 주식을 이해하면, 이 소파이란 주식을 이해하면, 그리고 반대로 14불 근처, 15불에서 14불 근처는 이 이하로도 허용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이제 바이어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오면은 이제 많은 바이어들이, 새로운 바이어들이 달려붙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기간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요. 개미 투자자들이 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이제 새로운 또 장기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가파르게 떨어지는 이렇게 스테이지 4 구간이 계속 연속으로 이어지면은 아무래도 기존에 단기적으로 이 주식에 접근한 바이어들은 모두 나가고 계속 이 과정을 거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들어오는 투자자가 많아져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항상 존재해야 되고 펀드멘탈에 문제가 없는 이상 이런 주식은 이제 주식에게 더 좋은 투자자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스테이지 4 구간이 아무래도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 가격대가 되면은 새로운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이 정도 가격대가 되면은 가격이 방어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스테이지 1 구간이 생길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스테이지 1이 이쪽 부분인데, 스테이지 1 구간은 한 2달에서 한 3달 정도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 상황이 테이퍼링 뉴스와 그리고 그 마켓에 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변수가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 현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걸릴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스테이지 1 구간이 되면서 변동성은 줄고 이제 살짝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구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스테이지 1 구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식을 사기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그리고 이 주식이 앞으로 브레이크아웃을 할 수 있는 탄탄한 베이스를 밟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관점이 중요한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좀 싸게 살수록 이 주식에 대한 부담이 줄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나는 이 주식이 100불 갈 거라 믿어. 그리고 그래서 24불에 사도 문제 없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사시면 주식을 이렇게 15불까지 떨어졌을 때 좀 부담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25불에 사나 20불에 사나 15불에 사나 어떻게 사나 미래에는 좋은 가격이 되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관점을 좀 이해하시고, 내가 사는 가격대가 그래도 좀 싼 편이구나, 내가 사는 가격대가 이 주식을 담기에 알맞는 상황이구나 라고 좀 파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소파이가 그렸던 패턴을 눈여겨보시면은, 이 과정 속에서 주식이 뭐 오퍼링, 뭐 락업 물량, 그리고 이제 뱅크 차러가 이제 어느 정도 뭐 11월, 12월 달에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뭐 그런 게 다 여기에 이 주식 가격에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뭐 악재 뉴스가 나올 만한 것은 이제 마켓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제 앞으로 FOMC 미팅, 그리고 앞으로 차후에 있을 그런 테이퍼링 뉴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뉴스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인플레이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금리 인상도 있을 거고, 네, 아무래도 그게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지만, 이제 개인 주식, 개별 주식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악재는 다 여기서 이 세 번의 상승과 이제 하락 구간에서 이제 애큐뮬레이션과 디스트리뷰션 구간을 크게 세 번 정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주식이 성숙하게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이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앞으로 계속 이런 과정을 겹쳐야지만 향후 계속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그 어닝과 레베뉴가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소파의 주식을 산 이유가 이제 어닝과 레베뉴가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뱅크 차러 뉴스가 나오면 지금의 레베뉴의 2배 이상 뛸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단기적인 그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어서 저는
제가 샀던 금액을 예전에 제가 처음 들어왔던 게 한 이 부근이에요. 16불, 15불 이 부근인데 저는 이때 뱅크 차러 뉴스가 좀 더 빨리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컵앤 핸들 차트가 모멘텀적으로 거의 이 정도 패턴을 그리면 한 60% 확률로 상승할 브레이크아웃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뱅크 차러 뉴스까지 겹치면서 이쯤 되면은 새로운 브레이크아웃이 시작되겠구나. 그리고 이때 파이낸셜 테크가 굉장히 스트롱한 모습을 보이면서 좀 브레이크아웃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때 어닝도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도 있었고 해서 모든 게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구간이었는데 하필 여기서 파이낸셜 테크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 모든 게 이제 문제가 되면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소프트뱅크가 주식도 정리하고 차메스가 주식을 15% 정리한다는 뉴스 때문에 사실 뭐 큰 뉴스는 아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으로 그런 것도 악재 뉴스, 주식 가격에는 안 좋은 뉴스가 될 수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주식이 빠지게 됐어요. 근데 저도 소파이를 장기적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정도 가격대가 오면은 더 담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뉴스를 살펴보시면은 오늘 뉴스 나왔는데 저는 이제 바이든이 이번에도 바이든이 이제 공약 중에 이제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학자금 대출 완화가 공약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학자금 대출을 연기하면 어떻게나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어, 일단 트럼프 행정부에서 두 번 연장을 했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두 번 연장해서 총 네 번의 연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연장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소파이는 2월 달부터 2월 1일부터 이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인터레스트 그리고 이제 학자금 대출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파에게 굉장히 좋은 뉴스가 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연장이 되지 않았으면은 그러니까 연장이 됐었으면은 소파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뉴스로 단기적으로 주식 가격에 연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 연장은 하지 않고 이번 페이먼트 이제 학자금 대출에 다시 이제 대출금이 이제 2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이제 마지막으로 컨퍼메이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 좋은 뉴스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소파이 뉴스를 갖고 왔는데, 이제 소파이 로드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소파이 로드맵을 이제 대충, 짐작 가는 대로 쓴 건데,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했을 때, 현실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동떨어진 생각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이거를 공유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서 2022년 로드맵을 보면은 뱅크 차러가 있고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고 있고 랜딩클럽도 12월 31일 날 뱅크 차러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파의 뱅크 차러 뉴스를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최근에 CRA 리스트에 그러니까 뱅크 차러가 이제 프로세싱을 하면은 프로세싱 한다고 이제 리스트에 뜨는데 이번 주에 그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예측하는 거는 이제 곧 소파이가 뱅크 차러 뉴스가 나올 수도 있다. 곧 뱅크 차러 어프로브가 됐기 때문에 이 CRA 리스트에서 삭제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냐는 앞으로 이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스튜던트 론. 역시 아까 바이든 행정부가 연장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소파이가 스튜던트 론 학자금 대출을 50% 이하로만 받고 있어요. 그게 이제 페드에서 저번에 했던 케어스 액트 때문에 그런 건데 이번에 2월 1일부터 시작을 다시 하면은 이제 지금으로부터 2배에 해당하는 학자금 대출을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Buy Now Pay Later. 어펌처럼 소파이도 BNPL 프로덕트를 만들 수가 있다. 왜냐하면 소파이는 이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소파이는 지금 굉장히 많은 파이낸셜 프로덕트를 창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중 하나가 Buy Now Pay Later가 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슈퍼볼 이벤트. 소파이 스테디움이 제가 LA에 사는데 소파이 스테디움이 되게 크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BTS도 그 5만 4천 명이 이제 하루 공연에 5만 4천 명이 들어오는데 그 4일간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공연을 했고요. 총 20만 명 이상이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뉴스는
소파이 스테디움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마케팅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슈퍼볼은 미국에서 되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이고 여기서 뭐 몇 초 단위로 엄청난 그 마케팅 프라이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소파이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슈퍼볼 이 소파이 스테디움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뭐 스테디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이름을 빌린 것만으로도 굉장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파이는 뭐 크게 또 마케팅을 해서 뭐 더 큰 돈을 들여서 여기서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파이 스테디움 하나로 슈퍼볼에서 되게 오랫동안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갈릴레오가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트랜지션을 한다.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트랜지션을 한다. 그래서 뭐 앤토니 노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갈릴레오는 그 파이낸셜 핀테크에 있어서 아마존의 AWS다. 아마존이 기존의 클라우드 회사로 성장한 것처럼 갈릴레오는 뭐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들으셨고 앤토니 노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소파이가 데이터 기업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데이터 기업이 되기에는 큰 클라우드 서버가 필요한데 그리고 그 클라우드를 관리하는 그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그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한데 그게 갈릴레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갈릴레오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 생긴 은행들이 90%의 은행들이 디지털 뱅크들이 갈릴레오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이 갈릴레오의 지속적인 클라우드 데이터가 계속 쌓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워렌트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워렌트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스펙에 대한 우려는 없어요. 그래서 스펙주가 항상 워렌트도 문제가 있고 총 주식수가 얼마냐, 총 딜루션이 얼마냐, 그게 얼마나 이제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오냐 뭐 이런 식으로 스펙에 대한 안 좋은 이슈들이 항상 있어요. 이게 스펙 상장에 대한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스펙 상장에 대한 단점인데 이 부분은 이미 이제 소파이는 해결됐습니다. 이제 워렌트가 익스파이어 하면서. 그리고 일곱 번째가 파가야 파트너십. 그러니까 파가야가 이제 뭐냐면 업스타트처럼 AI를 이용해서 그거를 이제 론 비즈니스를 할때 그거를 좀 더 도와주는 그 론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파이가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있지만 이 데이터를 언젠가는 그 AI 딥러닝을 통해서 더 수익 창출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파가야의 파트너십은 이제 소파이 향후 미래에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이제 금리 인상이 소파이 머니에 좀 좋은 이슈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사실 은행들에게 좋은 이슈잖아요. 그래서 소파이에게도 금리 인상은 좋은 이슈가 될 것이다. 왜냐면은 보통 대출해주는 회사들은 사실 금리 인상으로 피해가 크진 않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고, 근데 금리 인상으로 왜 빠지냐? 그냥 소파이는 지금 섹터 자체가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 그리고 중소형주에 껴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소파이는 사실 은행주다, 중소형주, 성장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다, 뭐 이런 인식이 강하게 잡히게 되면 뱅크차로 뉴스가 나오고 나서 그런 이슈가 잡히게 되면은 앞으로 이렇게 주식이 금리 인상 때문에 반응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소파이가 싱가포르에 진출한다. 지금 뭐 유출된 기사를 보면은 소파이가 지금 마진 거래 그리고 옵션 트레이딩 할 수 있는 UI 그래픽들이 유출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왜 유출이 됐냐 하면은 그게 이제 싱가포르랑 그리고 홍콩에서 새로 오픈하는 어플리케이션 그 UX 그래픽이 유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소파이가 싱가포르나 홍콩에서 이제 계속 파이낸셜 프로덕트를 창출하고 오픈하고 네, 그런 이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열 번째는 또 다른 이제 소파이가 이제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에도 올 수 있다, 오픈할 수 있다. 그리고 11번째가 옵션 트레이딩. 이제 옵션 트레이딩도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옵션 트레이딩, 마진 인베스팅 다 이제 유출이 돼서 소파이가 옵션 트레이딩, 마진 트레이딩을 한다는 거는 가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는 이제 다 기술적인 내용, 뭐 프리마켓 애프터 아워 트레이딩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인베스팅 애플리케이션이 아직 미흡한데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될 것이다. 그리고 15번째로 그리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홍콩에 이제
그러니까 미국과 홍콩이 소셜 네트워킹이 더 활성화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소파이 어플리케이션을 써보시면은 소파이 어플을 통해서 투자했을 때 큰 투자 금액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랭킹 같은 걸로 떠요. 그래서 이제 좀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처럼 그런 사람들의 그 개인정보까지는 아닌데 그 사람들의 아이디, 뭐 그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지 이런 게 이제 소셜 네트워크처럼 그런 게 이제 일반인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소파이의 이제 향후 미래는 좀 더 디센트럴라이즈 한 게 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뱅크들이 센트럴라이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뱅크를 이용할 때 정확히 우리가 얻는 이익이 뭔지도 모르겠고, 되게 많은 부분이 감춰져 있어요. 되게 베일에 감싸져 있고, 이렇게 다 오픈돼 있지가 않아요. 근데 소파이 같은 경우는, 모두가 나의 것을 소유하자. 내 돈은 내 것이고, 나의 인베스트먼트도 내 것이고, 이런 개념 자체가 좀 디센트럴라이즈한 개념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 이제 현재 트레디셔널한 뱅크로부터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 소파이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앞으로 크게 봤을 때는 이거 하나의 소셜 네트워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파이낸셜계 페이스북, 뭐 트위터 이렇게 아마 이런 방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16번째, 17번째는 뭐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하는 이제 것들이 더 발전된다 이런 거고, 그리고 19번째, 저도 이거를 좀 유심 깊게 보고 있는데, 예전에 앤토니 노러가 이제 인터뷰 중에 소파이가 향후에 어떤 걸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우리가 그거를 이제 도와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인투잇이라고 아마 미국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털보텍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거예요. 그 털보텍스를 이용하면 좋은 점이 세무사를 거치지 않고 되게 쉽게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는 게 장점인데, 인터넷으로. 그리고 되게 빨라요, 그 과정이. 근데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무사가 필요해요. 왜냐면은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익스펜스라든지 이런 거를 좀 세세하게 더 텍스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저처럼 월급쟁이나 회사에서 그냥 일하는 사람들은 세금 혜택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같이 월급쟁이들은 이 세금 보고서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냥 번호만 치면 끝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뭐 세금을 더 뭐 감출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다 투명하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사실 털보텍스가 되게 유용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파이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오퍼링 하겠다. 그런데 이제 유심 깊게 보야 될 거는 소파이 매니지먼트에 인투잇에서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이 이 부분을 담당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에서 나오는 내용이 단순히 흘러가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소파이가 진짜로 이 텍스 인투잇이 하고 있는 털보텍스 여기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향후 진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소파이의 이제 향후 있을 수 있는 로드맵, 그리고 소파이의 기술적인 분석인데, 네, 이런 기술적 분석은 모든 주식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한 네 가지 스테이지 구간, 그리고 이 소파이가 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제 네 가지 스테이지에서 어느 부분에 와 있느냐, 그리고 나는 여기서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느냐가 이제 유심 깊게 볼 핵심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고, 제가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내일 또 이제 소파이 영상을 올릴 건데, 여기 되게 흥미로운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기사는 이 에밀이라는 사람이 쓴 기사인데, 이 사람이 전 구글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소파이에 와서 VP,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일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왜 구글에서 나와서 왜 소파이에 일하게 됐는지, 내가 생각하는 소파이의 미래가 뭐고, 그리고 내가 소파이를 어떻게 바꾸고 싶고, 이런 글이 여기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블로그 같은 내용인데, 근데 투자자들로서는 되게 좋은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내일은 이 소파이 이 블로그 내용을 좀 해석해서 그런 영상을 찍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일 또 이제 되게 좋은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 영상에서도 이거를 빼먹지 않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 계속 지금 마켓이 지금 주식시장 자체가 변동성도 크고, 좀 많이 이렇게, 뭐 지금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왔는데, 토네이도가 온 것처럼 변동성이 커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토네이도가 오고, 지금 마켓에서도 토네이도가 오고,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제가 앞서 계속 얘기 드린 것처럼, 펀드멘탈이 중요한 회사, 펀드멘탈이 좋은 회사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에 내일 또 소파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